무려 25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그 자리가 오늘 마침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3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가 2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잠시 내준 건데요. 많은 분들이 술렁이셨을 텐데 오늘은 이 소식을 빠르게 정리한 뒤 그럼에도 왜 삼성전자가 여전히 단단하고 건재한지를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오늘 오후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잠시 내렸습니다. 2000년 11월 이후 무려 25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만 두 회사의 시가총액 차이는 약 1조 7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천조 단위의 덩치를 생각하면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죠.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0.42% 내린 35만 2,500원에 거래됐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소폭 조정에 그친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2,060조 원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고요. 다시 말해 삼성전자가 무너져서 자리가 바뀐 게 아니라 거의 제자리를 지키는 사이에 순위만 미세하게 교차한 겁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보면 코스피는 이날 낮 기준 0.46% 오른 9,093을 기록했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1% 넘게 내린 8,954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란 외무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메커니즘 마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외 변수 하나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잠시 내준 삼성전자, 정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매일의 주가로 출렁이는 결과일 뿐 그 자체가 기업의 진짜 가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저력은 곳곳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잠시 바뀌었다고 해서 글로벌 메모리 1위라는 위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디램과 낸드를 아우르는 거대한 사업 기반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회사, 그게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은 인공지능 덕분에 거대한 호황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램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고요.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가진 삼성전자는 이 호황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수록 삼성전자의 실적도 함께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토대가 단단하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에는 다른 메모리 기업에 없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수직 계열 구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와 위탁 생산을 함께 묶어 공급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삼성만의 강점입니다. 이 수직 계열 구조는 쉽게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은 안정적인 메모리 확보를 위해 장기 계약을 늘리고 있는데요. 메모리와 생산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그만큼 매력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메모리를 미리 확보해야 인공지능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에 삼성전자의 통합 역량은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 이번엔 그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꼽히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보겠습니다. 한동안 적자에 시달리던 이 사업부가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중입니다. 가동률이 회복되고 첨단 공정의 수율이 올라오고 대형 고객들이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곳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이건 삼성전자의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테슬라와의 계약입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위탁 생산하는 약 23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가장 앞선 이 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만년 적자였던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설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고객은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추론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양산하고 있고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공개 행사에서 직접 삼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애플, 퀄컴,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삼성 파운드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다시 삼성을 찾는다는 건 기술 경쟁력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술 지표도 우호적입니다. 약점으로 지적되던 이 나노 공정의 수율이 60%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파운드리 가동률은 80%를 넘어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아팠던 사업이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힘은 따로 떨어진 사업들이 하나로 맞물릴 때 나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이 서로를 끌어주는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고 그것을 자사 파운드리의 첨단 패키징 기술과 결합해 함께 공급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통합된 그림이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주가 상승률에서 삼성전자가 동종업체들에 크게 뒤처졌는데 이는 삼성이 메모리 외 사업부를 함께 가진 데다 한때 HBM 경쟁력에 의문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1위 위상 회복과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발상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저평가받은 이유는 메모리 외에 파운드리 같은 다른 사업을 함께 가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쟁력을 회복하면 어제의 약점이 오늘의 강점으로 바뀝니다. 짐처럼 여겨지던 사업부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이번 시가총액 순위 교체는 삼성전자의 추락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전체가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 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이 순간은 자극이자 동력이 됩니다. 잠시 내준 1위는 끝이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앞세워 다시 치고 나갈 명분이 된 셈이죠. 삼성전자의 다음 한 수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의 저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뉴스일수록 투자자는 한 박자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위가 바뀌었다는 헤드라인에 휩쓸려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켜볼지 정해두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세 가지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관점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매일 출렁이는 결과일 뿐 그 자체가 기업의 가치는 아닙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메모리 수익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파운드리가 실제로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 숫자를 분기 실적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순위라는 겉모습보다 이익이라는 알맹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에서 파운드리 흑자 전환 여부, 이 나노 공정의 수요 추가 개선,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이은 신규 대형 수주가 나오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HBM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을 얼마나 회복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우상향한다면 순위는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는 리스크입니다. 좋은 그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테일러 공장 가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변수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과열이라는 경계의 목소리, 환율과 글로벌 경기 같은 외부 변수도 주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밝은 전망과 위험 신호를 함께 저울에 올려놓는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1위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어떤 분은 불안해하고 어떤 분은 흥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날마다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오늘은 시총 순위지만 내일은 또 다른 헤드라인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함께 출렁이면 남는 건 피로와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매번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붙잡아줄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좋은 뉴스에 뒤늦게 달아오르고 나쁜 뉴스에 가장 먼저 겁을 먹습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누구는 휘청이고 누구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나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를 보든 어떤 종목을 보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기준 하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25년 만에 대장주 자리는 잠시 바뀌었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1위의 저력과 깨어나는 파운드리,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직 계열 구조를 품은 채 여전히 건재합니다. 순위는 바뀌어도 본질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일수록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1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붙잡아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